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철갑옷이라면 아마 적이 칼로 내리쳐도 전혀 다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철투구, 목 가리개, 또 팔뚝 가리개, 다리 가리개까지 하면은 그야말로 무적일 것 같습니다. 이런 철갑옷을 만들려면은 이 몸의 움직임을 고려해서 인체에 맞게 좀 이런 입체적인 디자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철판을 아주 매끄럽게 연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요즘에 이 철가공 전문가들도 이 철갑옷을 제작하는데 난색을 표합니다. 고대 가야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냈을까요? 가야 고유의 고사리 무늬를 덧대 장식성을 높인 판갑이다. 인체에 맞게 입체 디자인된 이 판갑은 가야의 대표적인 갑옷이다. 이런 갑옷을 가야인들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방법을 말해주는 유물이 있다. 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단야구가 그것이다. 쇠집게와 실제 사용했던 흔적이 뚜렷한 쇠망치. 오늘날 대장간에서 보는 도구들과 모양이 같다. 사용 방법도 같았을 것이다. 가야 지역에서 출토된 모든 갑옷들은 불에 달군 쇳덩이를 반복적으로 두드려 만든 단조품이다. 단조 방법으로 펴 만든 철판을 일일이 끌과 망치를 사용해 재단했을 것이다. 전문가들과 함께 갑옷을 제작해 보기로 했다. 재단을 위해 갑옷을 실측해서 작성한 도면을 활용했다. 갑옷은 모두 27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연결했을 때 곡면 처리가 되도록 입체적으로 재단돼 있었다. 출토 갑옷에는 8cm 내외의 간격으로 구멍을 뚫는 자리가 남아 있었다. 모든 철판에 구멍 위치가 정확해야 갑옷의 형태가 제대로 잡힌다. 그래야 그 자리에 못을 넣어 철판을 연결했을 때 모양이 뒤틀리지 않는 것이다. 한자 용어로 이 정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못으로 이 결합시켰다 해서 정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것은 현대의 그 리베팅하고 같은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판과 철판을 맞추어 가지고 그 구멍을 뚫고 거기서 이 못을 집어 넣어서 그것을 양쪽에서 두드려 가지고 한쪽에 두드리면 압착이 돼 가지고 그 자체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못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 5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이 판갑에 사용되어진 이 못 같은 경우에는 이 주물을 하지 않으면 그런 형태를 만들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둥글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같은 경우 과연 그런 기술이 즉 어느 정도의 기술 수준에서 그것을 만드는가는 아직까지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판 연결에 사용된 못의 개수는 80개가 넘는다. 80여 군데에 걸쳐 리베팅을 해야 하는 것이다. 리베팅은 오늘날까지도 철판 연결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원리다. 출토 갑옷의 모양을 본따서 입체 재단을 해주만 철판을 연결한 다음에도 곡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에 달궈 두드려 모양을 잡아야 한다. 이 갑옷은 철판을 잇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모양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3차원의 곡면으로 디자인된 갑옷이기 때문에 곡면이 입체적으로 잘 사느냐가 갑옷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관건인 것이다. 곡면을 입체적으로 살리는 과정은 숙련된 전문가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 특히 판각 같은 경우는 좀 복합 구조물입니다. 입체적인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특정한 기획성, 특별한 기획성이나 아니면 단조 기술이 없으면 그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판갑의 변화를 통해 봐가지고 그러니까 판갑이 어떤 모양에서 어떤 모양이 변했다가 아니고 같은 종장판 계통의 판갑일지라도 철판의 폭이를 마고 그게 철판에서 베풀어진 이 만곡도가 그러니까 인체에 맞추기 위한 만곡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가지고 이 단조 기술의 발달을 가장 여실히 볼 수 있는 것이 판갑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경첩으로 앞판과 뒷판을 연결했다. 경첩은 갑옷을 보다 수월하게 이어닫을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다. 입체 디자인과 청결 그리고 단조, 그것이 철갑옷으로 확인한 가야 철 기술의 핵심이었다. 조금 전에 만들었던 그 갑옷입니다. 이 갑옷은 세로로 된 긴 철판을 리벳 이음 방식으로 연결한 종장판 갑옷입니다.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알루미늄으로 간단하게 복원을 해본 것입니다. 이 삼각판 철판에 구멍을 뚫고 이 가죽끈으로 연결을 한 삼각판 갑옷입니다. 이건 역시 삼각판 갑옷인데 이 철판에 굵은 못, 즉 리벳 양식으로 연결을 한 것입니다. 자, 이번엔 이 갑옷을 한번 볼까요? 비늘 모양의 철판을 연결을 한 것으로서 찰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비늘 갑옷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철갑옷은 가야의 우수한 철기 수준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 가죽 갑옷이 대부분이던 이 시기에 가야는 이미 철갑옷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죽 대신 철로 옷을 만들던 가야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가야 옛 무덤에서는 철제품들이 다량으로 쏟아져 나왔다. 쇳덩이와 철제 무기 그리고 농기구들이 주종이었다. 철제품의 중간 소재인 철정을 10겹으로 쌓아 일렬로 묻어놓은 예도 종종 발견됐다. 중국 기록에 따르면 가야는 철 생산국과 수출국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또한 가야에서는 철을 화폐로 사용하기도 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 가야에서는 그 매매할 때 시장에 돈처럼 사용하던 그러한 물건으로 사용됐고, 또 가야가 그 해외에 철을 수출했을 때도 바로 이러한 철괴죠. 이것을 수출했던 것입니다. 역시 시가 앞서는 것은 보면 이렇게 좁고 점차점차 이제 납작한 것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5세기 정도 들어가면은 아주 이렇게 작은 이러한 것들도 이제 생산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철정, 이러한 것은 판상철부 이렇게 구별해서 이제 고고 자료로서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역할이나 기능 이러한 것들은 다 같은 것입니다. 중간 소재면서 화폐 기능까지 겸했던 철정이 무덤 바닥 거의 전면에 깔린 경우도 있었다. 가야는 그 많은 철을 어떻게 공급했을까? 낙동강을 사이로 김해와 마주보고 있는 경남 양산. 가야시대 철산지로 추정되는 곳이다. 이곳에 있는 물금광산에서는 불과 10년 전까지도 철광석을 채취했다.